뉴스에 나오는 법률 이야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법은 이렇습니다. 법무법인 메리트 임재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임 변호사님,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예, 오늘 프리랜서 분들의 어떤 그 임금 체불과 관련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직장에 얽매이지 않고 이제 자유롭게 경제 활동하는 사람들 이제 프리랜서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어디 얽매이지 않는다,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호를 하는데 이게 그 경제 활동을 독자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직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보호를 받는 게 좀 제한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프리랜서들이 이제 받아야 될 뭐 보수를 못 받았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참 임금체불 이건 문제인 것 같아요. 고용노동부에서도 이 문제 심각성을 인식하고 조사를 했는데 체불액이 1조 3천억 원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로자 그 고용노동부니까 당연히 이제 근로자를 놓고 했겠죠. 근데 엄청나더라고요, 액수가. 예. 근데 프리랜서는 이 통계에서조차 누락돼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랜서들은 어디 소속돼 있는 게 아니라 애초에 회사하고 직접 도급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근로자성이라는 것 또는 노동자성이라는 걸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근로자성이라는 게 입증이 돼야지만 이 통계에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건데. 아, 그럼 실태 파악도 좀 어렵겠네요. 실태 파악조차 어렵다라는 거죠. 예, 근로자성이요? 노동자성? 네. 무슨 뜻일까요? 좀 전에 프리랜서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지만은 그 명칭에서 보이듯이 자유롭게 자신의 업무 능력을 일정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거예요. 즉, 뭐 상사도 없고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얽매이질 않은 거죠. 그냥 1인 기업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런 특징 때문에 근로자이기 위해서 또는 노동자이기 위해서 요구되는 최소한 특징, 즉 근로 제공에 있어서 종속성이라는 것이 결여돼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속성이라는 게 부정되면은 그냥 독립된 개인 사업자랑 똑같이 어떤 사업주와 위임 관계에 있거나 도급 관계에 있다라고만 보기 때문에 근로 관계에 있다라고 보는 게 아닙니다. 아, 또 종속성이라는 말도 나오네요. 예. 참 어렵습니다. 예, 이걸 좀 더 쉽게 풀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건데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가령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은 상사라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근로시간, 근로장소라든지 뭐 어떤 뭐 비품 사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종속돼서 갈 수밖에 없는데 프리랜서는 이런 종속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종속성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로서의 성격을 이제 부여하기가 어렵다라고 봤던 거죠. 예. 이렇다 보니까 이 법의 보호를 받기가 더 좀 제한적이 되는 거군요.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게 진짜 있었던 사례인데 그 건설 회사로부터 이제 그 인테리어 의뢰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이제 인테리어라는 부분은 이제 프리랜서 자격으로 참여를 하게 된 건데 약간 특징이 뭐냐면 그 건설 회사가 이제 우리가 좀 일정이 너무 빠듯하다. 매일매일 출근해 달라. 그다음에 이쪽 공사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공사도 있다 해서 그 건설 회사가 요구하는 대로 출근, 퇴근, 업무 장소, 그다음에 업무 자재, 뭐 필요한 재료 같은 걸 전부 이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제 했던 거예요. 이분이 일을 했는데 역시 또 보수가 밀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보수가 밀리니까 달라라고 하는데 오히려 줄 것처럼 하면서 이 일까지 해주면 줄게라고 이제 굉장히 이제 안 좋게 가는 그러니까 거죠. 다른 일도 계속 또 맡았는데. 계속 일도 다른 것도 또 맡아가면서 했는데 계속 안 줬어요. 계속 안 주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건 해결을 봐야 되겠다라고 그러고서 이제 그래서 변호사를 찾았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 밀린 보수를 받았어요? 예, 사안이 이게 미담 사례나 다름없는데 받았습니다. 아, 받았어요? 예. 뭐 이렇게 상식적으로 보면 당연히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예, 그렇죠. 그게 상식인 거잖아요. 사실은 이것이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되는 건 뭐냐면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냐 없냐였어요. 사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는 못하면은 그만큼 보호받을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적어지는 건데 이분은 이제 근로자성이라는 거를 인정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요. 근로자성을 인정받았다. 네. 그러니까 프리랜서라도 이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경우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지금 이 사건에 나오는 사람처럼 어떤 그 계약의 형식이라든지 무슨 4대 보험이라든지 그런 것과 관계없이 종속관계에 있냐라는 걸 갖다가 제일 깊이 따지게 됩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 그 건설업자가 요구하는 뭐 일정한 시간에 따라서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고 업무를 하고 자재 사용을 하고 원하는 대로 지금 다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게 꽤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요. 그렇죠.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근로자성이라는 걸 인정을 받았던 겁니다.
근데 참 어렵네요. 그렇죠. 어렵죠. 예. 일을 다 해주고도 이렇게 꼭 법에까지 호소를 해야지 겨우겨우 받아낼 수 있는 건가요? 네, 이제 더 어려운 거는 이제 법에 호소를 하는 순간에 네. 이제 이런 입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건데 네. 내가 요구하는 거가 있으면은 그 요구하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네. 요건들을. 근데 사실은 이런 근로관계를 입증받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냐라는 문제가 생겨요. 아, 어떤 것들 준비해야 근데 돼요? 이게 무슨 이 자료들의 이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회사에 다니면은 정말 급여 명세표 하나만 갖고서라도 충분히 가증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또 그게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내가 어떤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지 근무 시간과 장소를 내가 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사용자의 어떤 입장에 구속이 되는지 비품 원자재 사용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어떤 자율성을 갖고 있는지 네. 아니면 종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사실은 뭐 가령 사용자가 메일을 보내왔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아침 9시까지는 계속 출근해 주시고요. 뭐 저희 이번 현장은 서울이지만 다음에는 지방 부산 뭐 현장도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스케줄을 갖다 다 정해준다. 사실은 이게 이제 그 학원 시간 강사들 있잖아요. 예. 그분들한테서도 문제가 됐던 건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냥 단순한 계약 하나를 맺고서 이제 주어지는 수업 같은 거를 해요. 예.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뭐 해고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근로자성을 인정받냐 못 받냐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데 예. 가령 이제 학원에서 스케줄을 다 정해줬다. 출근 시간을 정해주고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반바지 착용은 안 된다든지 그런 어떤 뭐 정한 거에 따라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예. 이분들도 근로자성은 인정을 그러니까 받을 수 그런 있습니다. 거를 다 그런 메일이나 이런 걸 다 챙겨놔야 되겠군요. 그렇죠. 사실은 이게 무슨 문제는 증빙할 수 있는 뭐냐면은 서류가 있긴 있어야 예.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저도 좀 실무하면서 안타까운 게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자료를 안 남기고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예. 그런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자료가 예. 없다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 그러니까 구두로 뭐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가요? 주위에서 이제 정말 그걸 같이 들은 사람이라든지 그에 따라 가지고 같이 움직였던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아, 예. 그렇구나. 그런 증언 같은 경우는 또 이 증빙 자료가 될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이시고. 예. 그렇죠. 아유, 어쨌든 챙겨야 될 게 많네요. 예. 그래서 이게 뭐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가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예. 이게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네. 인정받으면은 당연히 고용노동부에 가가지고 이제 체불 임금 청구를 갖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임금을 주지 않은 사용주를 갖다가 처벌할 수 있게끔 이제 가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법원에 가가지고 나의 근로자성을 인정을 받고 당연히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못 받은 금액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예. 이제 여기서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고용노동부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좀 입장을 굉장히 많이 확대해가지고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근로자성으로 많이 인정을 해주는데 아직도 약간 미흡한 부분이 고용노동부에서 더 확대를 시키고 더 많은 프리랜서를 근로자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에는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오히려 지금 이제 이런 입장을 갖다 선도하고 있는 게 지금 법원의 판례들인데 사실 법원이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에서도 이런 뭐 어느 정도의 프리랜서는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다라고 판결하고 있는데 법원보다도 예. 오히려 노동당국이 더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좀 더 있다.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라는 그런 비판이 많이 그러면은 좀 있습니다. 아쉽네요. 예, 그 부분이 약간 더 아쉬운 면이 근로자 편을 있습니다.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고용노동부인데 말이죠. 예. 그런 점도 있고요. 어쨌든 이 고용노동부에 무슨 진정과 고발 조치를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진정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예. 근로자성이 인정이 되면은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업주를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럼 고발을 당한 업주로서는 당하게 될 위험이 있으면 빨리 이걸 처리를 하든가 아니면 정말 이제 고발 당하고 벌금이라든지 어떤 처벌의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벌금이 뭐 그다지 뭐 세지가 않다면서요. 예, 한 가지에서 또 지적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고용노동부로부터 고발 조치를 당한 업주가 그냥 차라리 고발을 당하고 말겠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예. 물론 고발을 해서 나오는 벌금이라든지 그런 게 당연히 이제 이 진정을 한 어떤 근로자한테 돌아가는 건 아니지만은 예. 사실은 이제 어떤 압력 행사가 될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차라리 벌금 내고 말겠다라고 택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벌금이 체불된 임금보다는 적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참 그래서 더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뭐 사업주가 고의적으로 파산하거나 부도가 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체불임금을 완전히 못 받게 되는 건가요? 사실 이게 허다한 경우인데 이때 네. 사용할 수 있는 게 체당금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체당금 제도. 말이 조금 예. 복잡한데 이거는 이제 고용노동부에 가면은 체당금과 관련한 창구가 별도로 있어요. 예. 이거는 이제 업주가 아예 돈을 안 주고 지금 뭐 이제 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국가에서 일부를 갖다가 먼저 지급을 하는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 국가에서 이 업주를 상대로 뭐 소송을 더 들어가거나 그러는데 이 절차 자체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이제 소액체당금 제도라는 게 생겨가지고 이제 프리랜서 분들 중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여지가 있는 분들은 아마 많이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임재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